개인적 고통을 주제로 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트라우마와 영성적 치유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황명진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앞서 많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과 공동 주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 여러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고통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을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법 제도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 위해서 공동 주최한 의미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주목해서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명진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주제로 그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황명진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앉으면 계속 손짓을 하는지 알겠어요. 안 켜져요. 방금 소개받은 황명진입니다. 주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지만 또 상당히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했던 어떤 사회적 감론과 좀 더 다른 깊이 있는 얘기가 오는 것 같아요.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와닿는 게 너희와 너희 모두에게, 이게 제 오늘 발표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라는 것은 가장 고통받는 사람, 모두에게라는 가해자와 방관자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왜 이렇게 멋있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십시오. 오늘 주제가 사실 고통보다는 용서에 관한 것 같아요.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론자인 선생님이 이미 이제 토론문에다 썼는데 이제 미리 그걸 코렉트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용어 정의 잘못한 것까지 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오늘 하나의 주제어 중에 하나인데요. 트라우마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상황에 노출되고 거기에 대한 개인의 즉각적인 리액션을 얘기합니다. 반응이죠. PTSD 또는 PTED 또는 도덕적 손상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병리적인 현상으로 증상이 나오진 않죠. 뭐 우울증이라든가 또 신체적인 문제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런 병리적인 사건은 어떤 진행되는 건 그렇게 일부긴 하지만 PTD, PTSD, 도덕적 손상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발견하고 진단한 어떤 기준적 표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인 용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은 통증이 유발되는 어떤 사건이 연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다루는 어떤 사회적 재난이나 국가적인 억압이나 폭력 이런 거로 유발되는 고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억이 재생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르터 프라이먼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교수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재생되는 기억 때문에 치유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그 기억을 재생한다는 것. 우리가 보통 시간의 진행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미래를 좀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상이 밝혀질 거고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나오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좀 더 합의되고 통합되는 것 같다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 전망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경험적으로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태인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된 수백만 명의 유태인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분노하라, 네 고통은 정당하다. 그래서 기억을 일깨워주는 게 과연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있는 억압되어 있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이 기억을 다시 꺼내면서 노출 기법으로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든 기억을 리마인드하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더 나쁘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터 클라이머는 아우슈비츠 생존자의 손자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용서죠. 용서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용기가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들어오고요.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제가 첫 글에서 얘기했지만 우산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배려,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더 걱정스러운 거지 고통 자체를 그리고 또 고통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용기 없는 마음이 결국 그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피해야 될 또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하는 건데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상에 대해서 진실에서 목록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백정성 목사님이 가해자도 피해자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게 다 논리적으로 모순되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고통에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이 구분이 되는데요. 개인적 고통은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맞았어요. 근데 이게 힘센 사람이 누가 뺨을 때리려 그러면 이게 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니까 이게 사회적 고통이 되는 거고 그 해결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어떤 권력 또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만 여전히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이에요. 사회적 고통은 그 특성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와 개인적 문제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 매 맞은 거는 사회적이라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굳이 찾아보면 사회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 고통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는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일단 용어 정을 해봤습니다. 트라우마가 이제 교통사고나 이제 어떤 홍수, 지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가 운이 나빴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분노하고 저항하고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싸고 괜찮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가해자한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저항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평생 가슴 아파하잖아요. 어떤 가해자를 제가 상정하진 않지만 보통 그런 분들이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소시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는 그래 죄를 지은 사람 죄값을 받아야지 당연하지 그걸 피하고 숨어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몰세를 줄 수는 없지만 나 벌 받고 싶어요. 난 참여하고 싶어요. 숨어 있는 것이 깜빵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우리가 사회에서 그래 나와서 죄값을 받아라.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가 예전에 광주민주화대에서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서 논문 조금 발표하면서 결론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지대,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또 우린 모두는 뭐예요? 방관자가 그랬죠.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나와서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아팠습니다. 내가 당신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적인 공간의 장을 우리가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1차적인 데는 어디겠어요? 교회가 되겠죠. 종교적으로 품을 수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요즘 성당 교회 잘 안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집 앞에 성당인데 싶은지 죄송합니다. 매주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있으면 뭐 교회 종이 울리고 그러면 또 우리가 마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좀 셌는데
치유의 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제 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때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 잘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이제 앞분 코멘트하는 게 좀 제 약간의 좀 주제 나온 것 같지만 정 교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저한테는 뭘로 들리냐면 괜찮다는 거. 당신이 모욕당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피해를 당했지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아파야 된다는 거. 얼마든지 나와서 손을 벌려도 된다는 거.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거.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가 또는 권력이 또는 제도가 개인에게 고통을 줬을 때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과연 진실로 가해자인가? 그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 가해자인 또 하나의 피해자와 정말 피해자인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막는지. 나는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이나 그 모순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무정부자나 애너키스트는 아닙니다. 정부가 좀 더 각성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정부가 할 수 없어요. 아까 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정 교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야당 옆으로 하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앉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이 길어졌네. 용어 정리했고요. 추기경님의 어떤 남기신 말씀을 이제 후배로서 저는 이제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추기경님을 제가 감히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그 발표를 저기 앉아 계신 개인벽 선생님이 살살 꼬셨어요. 툭 던졌는데 하다가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6개월 동안 끙끙거린 거예요. 학생들 지도도 못하고 나 오지 말라고 내 방에 읽을 게 너무 많고 제가 흔히 이제 사회과학자로서 이제 데이터를 좀 만지는 사람이에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굉장히 기쁘고 만져서 돌려보기도 하고 거기서 서양에서 주로 나온 개념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남들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계속 책을 읽었는데 이게 14회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 발표하고 논문을 내신 여러 선생님들, 코멘트하신 분들한테 내가 너무 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닌데 법학 또 이제 철학, 종교학이 아닌데 그걸 난 회계분석 좀 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물론 고통은 아니죠. 기뻤지만 제가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안 하던 짓 했어요.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이게 저 일주일째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끙끙거리다가 어느 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다. 개인부 선생님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한 손을 드셨습니까 저 선생님? 저한테? 아니구나. 한 2달 정도는 수정할 기회를 주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야 그거 괜찮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제가 답을 냈습니다. 이게 글을 쓰면서 답이 안 나오면 끝을 못 냈는데 추기경님의 인생 라이프 히스토리를 쭉 읽어봤다가 사회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 나 왜 몰랐지? 그러면 사회학자로서 추기경님은 이 글을 어떻게 썼을까? 조금 읽어보니까 느낌이 네버 쪽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그래서 학위를 못 하셨나 봐요. 근데 오래 공부하셨어요. 독일이나 나라가 원래 학위 잘 안 준다는데 신부님은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로마. 저는 미국의 동네 학교에서 빨리 박사라고 병원에서 좀 오래 좀 일했는데
추기경님이 사회학자로서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우리 선배 교수님한테 미안하지만 학위 제대로 하신 분 별로 없거든요. 석사하고 바로 교수하고 그랬기 때문에 추기경이 공부하신 이 과정이나 이 연식이 PhD를 안 받으셨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사회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국에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사회통계를 하지만 이제 통계를 만진 사람이 버릇이 있어요. 뭔가 고정값을 놔야지 변수를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뭘 고정값을 넣을까 생각해봤는데 내가 추기경님이 될 수는 없지만 사회학자 하나의 배우나 이제 그 유명한 그 학자들을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글을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자 상당히 수준 높은 대가 그리고 한국에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한국형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글이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은퇴하신 종교사회학의 대가 노길모 선생님 그거 다 아는 건데 아직 몰랐어요. 교수님 그 상관없습니다. 전 지금 아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끌었죠.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이게 다 이제 노리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사회적 트라우마 영성 치유했는데 이거는 가제입니다. 아직도 결론을 매끈하게 내지 못해서 낸 거고요. 추기경의 글을 많이 인용해야 되는데 솔직히 많이 인용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셜로하고 한계 있다는 걸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에 코트가 있어요. 그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국민은 또 다른 전쟁 속에 있다. 민족과 형제를 갈라놓는 차가운 사상적 대립,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고된 기본권 투쟁,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처절한 삶. 추기경님이 이 당시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게 투쟁 또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어느 날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관자로서 자기 이익에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평화와 번영이라는 외형적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상은 전쟁이라는 거죠. 외부의 전쟁이 아닌 일상의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는 싸움과 상처를 겪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기경님한테 영감을 받아서 지지난주에 생각한 거는 우리가 트라우마적 사건에서 이제 PTS나 이제 쉐이 교수가 얘기한 이제 도덕적 손상에서 그치는데 일상에서 나오는 트라우마적 상황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위 상사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제 지도학생 저기 몇 명 있는데 지도교수가 엄청나게 아파고 주기도 하고 우리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죠.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쌓였을 때 이것을 단순히 PTS로 보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마이클 린드 교수가 만든 PTED, Post Traumatic Bereavement Disorder라는 개념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따 코멘트 하신 홍 교수님이 거기에서 좀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제 추기경님이 생명사랑과 인간 존엄 정신을 통해서 억압적인 사회에서 해결 중심적이고 연대지향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해봤습니다. 추기경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생명의 존엄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려운 거지만 그 이외에 고통 속에서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자아 성찰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고 선종하신 지 10몇 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한테 남기신 글과 언행으로서 우리한테 기반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라우마 치유는 개인적인 치유가 아니고 사회적 연대와 구조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회적 활동 개혁에 대해서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급격한 결과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하는 행동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이고 선한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도 즉각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런 사람 얘기를 조심하라는 얘기하셨고 두 번에 오만과 교만 얘기하셨어요.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 신부님 조금 아까 그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치라고 고치지 말고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먼저. 제가 사회 정책을 가르치면서 사회 정의라는 것은 되게 단순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놓으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 남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마라. 많은 희생과 폭력이 따른다. 가장 쉬운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추기경님이 사회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걸 보면서 통사회학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은퇴 한 10년 가까이 남았는데 난 추기경님의 사회학적인 이론을 해석만 해도 나는 대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남태평양의 조그만 반개처럼 우리가 눈과 감각을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추기경님의 그 높은 또 깊은 그런 통찰력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미약하지만 그래도 나보다도 더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으니까 제자도 있고 전문가지 않은 일반인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 내 인생은 참 희망차고 괜찮겠다. 나름대로 은퇴해서도 내가 뭔가 기여할 게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기경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이런 거를 하나의 가설로 만들고 통계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걸로 제가 차근차근 보시고요. 아까 통계 얘기했는데 그 고정 변수를 뭘로 만들까 하다가 한 번은 시간을 한번 고정을 시켜봤어요. 우리 이제 아까 전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추기경님이 오늘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저도 동의해요. 추기경이 이 옆자리에 있었으면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기경님이 남겨주신 이 글과 언행과 그 두터운 그 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분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터운 텍스트가 우리가 파고 파다 보면 이론적인 모양 나오고 그게 이제 서양에 의존한 그런 뭐라 그러죠? 종속이라 그러면 너무 과격하지만 우리가 이제 서양의 모델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보다 한국적인 모델로 한국의 함의가 나오는 그런 용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36페이지에 한국의 트라우마 사례는 이제 전 교수님이 다 얘기해 주셔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트라우마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걸 뭐 돈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트라우마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쟁이 끝난 이후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해도 전쟁을 안 한 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받지 않으니까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 하게 되겠죠. 개인과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나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일하지 않고 그리고 의료 비용이라든가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되고 그걸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이라는 그리고 갈등의 해소 그 어떤 사회적인 분노에 대한 해결이라는 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트라우마 치유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우마 치유는 이제 질병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트라우마적인 상황에서 어떤 아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PTD, PTSD, 그리고 도덕적 손상, moral injury라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비슷비슷하지만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죠. 주로 이제 그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ACT라든가 수용 치료라든가 요즘은 이제 PTSD에 노출이 아주 심하게 된 사람은 동공 반응 치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근데 항상 치료는 인지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정신과적인 어떤 것보다는 이런 거죠. 이러해서 이렇다는 인과적인 것보다는 사실 치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레질리언스라는 거, 특히 이제 빅터 프랑클린 얘기한 그 meaning in life라는 거.
인생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에서 단순히 삶의 질이나 쾌락이나 행복적인 걸 찾는 게 아니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치료라는 것이 좀 더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냐고 할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는 두려움을 없애는 용기가 고통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향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요즘 또 좀 유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빅터 프랑클의 이제 PTD, Post Traumatic Environment Disorder가 마이클 린드 교수가 이제 독일분인데 만든 것이 이제 그 PTD로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나도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저한테 몇 분 남았습니까? 한 5분 만에 끝내야 되나요? 10분 감사합니다. 우산이라는 시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문학적으로도 이 정도 수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라는 우산이 내고 죽음이라는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거고 성공이라는 우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행복이라는 우산을 많이 주는 거고 불행이라는 아무도 우산을 주지 않는 거나 사랑이란 이별이란 연인이란 부부란 비오는 날 정류장에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거고 혼자 걸으면 인생의 멋을 아는 거고 혼자 걸은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자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멋을 안다고 비를 맞고 가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우산을 주는 거. 혼자 웃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그 비는 행복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행복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고통까지도 우리 인생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비로 생각하는 것.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우산이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우산이 됐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는 거. 촉촉이죠. 거기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추기경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나하고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추기경님, 근데 우산을 줬는데 우산이 받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난 뭐가 돼요?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라고. 사람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기대하는 건 권력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권력까지도 귀찮은, 부담스러운 그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권력하고 있으면 인정받기 쉽잖아요. 권력 갖지 않고 배려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따뜻한 사람 되는 거. 추기경님 글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찾아가지고 봤습니다. 되게 좋아요. 이 처음에 이 글이 추상적으로 읽히다가 이게 이론적으로 읽히고 또 실천적인 대안을 읽혀서 제가 조금 공부가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못 찾았습니다. 아까 이 전쟁 오래전에 끝났다는 걸 인용했고요. PTSD는 이런 거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주화 시대에 추기경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 국가 재건이라는 거, 꼭 국가가 아니고 사회가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주고 빵과 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사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 때 추기경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곁에. 민주화에 대해서 추기경님이 보여준 행동, 행태의 글에 대해서 좌쪽에서는 수국골통이라고 거꾸로죠. 그죠. 우쪽에서는 뭐라 그랬죠? 우쪽에서는 또 좌익이라고. 그렇게 이념적으로 자꾸 그 단도질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막스벨 보고 굳이 그런데 신경 썼을까? 옳은 일을 했을 뿐이고 해안이 있는 그런 통찰력으로 사람들한테 보다 용기 있고 참된 진리로 가는 그런 가기 위한 참을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거. 추기경님이 얘기하시는 그 민주화 시대 우리 사회에 대한 메시지는 저는 인간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인간이 모욕하지 않는 사회, 특히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개인을 모욕하지 않는
있는 사회. 그래서 좀 더 품위 있는 사회. 아비다트 마겔렛이라는 이스라엘 사회학자가 얘기했죠. Decent Society. 추기경님도 결국 근사하고 괜찮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의하는 사회적인 지향으로 우리 사회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료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기 양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미 다 드렸지만 그래도 사회과학자로서 끝내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이렇고요. 연령, 학력, 종교 통제해서 정서적인 것과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한 손상 손실이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보고 PTED 한국 사람들 울분장애 있잖아요. 파병 있죠. 그게 이거하고 잘 맞는 거여서 거기에 얼마나 노출되고 심각하냐 거기 본 매개 분석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매개 분석을 했고요. 결론을 보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고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미쳤고요. 경제적인 요인은 또한 의미 있는 걸로 나왔고 새로운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이 연구에서 의미가 있는 건 일상에서 누적되는 어떤 정서적인 디소더 PTSD가 남자와 여자에게 굉장히 유사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PTSD에 노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강점 관점이나 레질리언스의 소스가 뭔지를 좀 재분석하는 게 앞으로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천주교는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냈고 그다음에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들이 의료, 교육,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을 돕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서 강조하는 사랑과 연대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거고요. 교회가 정부와의 관계가 사실 매우 민감하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건데 가버넌스 입장에서 교회도 일부 아주 교회 전체 가담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인 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컨설팅을 해주고 연대도 좀 붙이고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생명사랑 실천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고통받는 이와 연대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피해자의 고통과 또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피해자의 고통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딱 30초만 주시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가톨릭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가톨릭 대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아마 두 번째로 이뻤을 거예요. 근데 제일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지금 다른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년에 정신보건학회 회장이 되면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잘 모르는 치료 방법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잘 아는 거 얘기하라고. 오늘도 이 연구를 마치면서 가톨릭 대학교 김수환 추경연구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드립니다. 저희 장모님이 계세요. 숙명여대 이인복 교수라고 천주교 사랑 실천에 평생 노력하신 분이에요. 추기경님과 또 정진섭 추기경님과 개인적으로 연분이 좀 있으십니다. 두 분의 가르침 속에서 생명사랑의 정신을 오랫동안 실천하셨고요. 헌신과 봉사 정신, 그 여정이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우면서 존엄한 삶을 지향하는 삶을 만드는데 일상을 바치셨다. 생명은 자유롭고 결정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제 아내와 저희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아내를 사회복지학과에서 만난 것도 장모님인데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장모께서 치매의 일상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통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원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 사적인 것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장모님 헌신을 기억하면서 생명과 영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장모님은 이 얘기를 못 들으십니다. 인지가 많이 나빠지셔서 그래도 제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길 바랍니다.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어떤 나눔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교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의 해안들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해와 용서의 장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줄 때 그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통합, 진정한 통합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화에 대한 것도 여전히 김수환 치용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홍성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에 재직 중이신 홍성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로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홍성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 법사회학자이시자 법철학자이시고 또 말이 칼이 될 때라고 하는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홍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홍성수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트라우마와 영상적 치유라는 주제에 대한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고 우리 황 교수님처럼 소화에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잘 먹고 잘 자긴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연구해오고 실천해 왔던 것하고 연관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몇 말씀 좀 덧붙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문 좀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이 트라우마라는 개념하고 또 이 PTSD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연관되는 개념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트라우마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에 참여했던 거에는 늘 이 PTSD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 PTED라고 하는 약간은 좀 다른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했을 때 어떤 좀 이론적인 실천적 함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발표문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자, 발표문에서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 행동주의적 접근과 인지주의적 접근 그리고 통합적 접근 등을 소개하시면서 이 사회적 치유의 중요성과 김수환 주기경의 생명사랑의 정신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사회적 치유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치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김주기영님의 어떤 생명사랑의 정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62조입니다. 국가 폭력이나 대형 사고 재난으로 인한 어떤 인권 침해의 경우에 경제적 보상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의료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이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접근을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 폭력이나 재난으로 피해 회복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이 임상적 치유, 좁은 의미에서 치료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고통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치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각각 어떤 치료요법적 접근 방식과 거시사회학적 접근 방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치유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 고통을 사회와 소통하고 진상의 왜곡 부인으로 인한 훼손된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상규명과 과거청산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정비 등에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사회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이 사회적 치유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몇 한국의 트라우마 센터에서 본인들이 사회적 치유를 한 사례다라고 언급되는 것들을 보면 또 피해자 증언대회라든가 또 치유를 위한 사진 전문, 피해자가 사회와 소통하는 것 그리고 다른 재난 피해자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적 치유의 구체적 실천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치유를 위해 저는 이 종교의 사회적 실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재난과 사고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종교인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 한국 천주교 역시 사회적 실천의 일환으로 이렇게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은 사랑의 정신도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사상적 자원이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제가 잘 아는 이야기로 연결을 시켜보는 것이 오늘 토론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었고 또 천주교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이 생명, 사형 그리고 인간 존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형이라는 살인과 사형이라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인 이 고통과 용서, 화해가 교차하는 정말 그 가장 극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말 중에 사형은 용서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곳곳에서 이 사형 폐지에 관련된 강의나 토론을 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요. 가장 자주 인용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은 1999년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사형수들을 만나고 또 직접 미사를 직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이때 생명 존중 사상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면 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사형 폐지 촉구 3대 종단 공동 성명서를 주도했던 것도 김수환 추기경이었고 이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매년 11월에는 각 세계 교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행사가 열릴 그런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 소위 말하는 그 흉악 범죄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형 폐지가 왜 본인의 어떤 생명 존중 사상과 연결되는지를 용기 있게 얘기했던 것이죠. 1990년대 중반에는 사실은 이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이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했던 많은 사람들을 또 분노하게 했던 그런 가해자인 사형수를 거꾸로 양아들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에 대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 종교인으로서 세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주저없이 행동에 옮겼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김수환 추기경은 사형수의 생명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형수에게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로지 이 생명 그 자체를 중시했던 그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형수의 생명이 특별히 더 중요해서 이 사형 폐지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모두 존엄하고 소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형수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또 사형수에게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그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는 2006년에 서울대 교구에 이 살인 피해자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문 심리 치료 상담과 후원을 받게 하기도 했었죠. 또 사형수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사형제를 다룬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모델이기도 했던 이 조성의 수녀님도 마찬가지로 이 한편으로는 전국의 사형수들을 보듬어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만나오기도 했습니다.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 해밀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또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직접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살인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가해자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 오랫동안 이 교정사복에 힘써온 이영호 신부님도 한편으로는 이 재소자를 위한 활동, 재소자 인권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을 해오시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김수환 추기경님의 후원을 받아서 이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영호 신부님 어제도 다른 회의 때문에 잠시 뵀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몇 번 여쭤봤지만 도대체 이 피해자 가족 모임에 가서는 뭘 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몇 번 이제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그런 답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준비를 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냥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긴 하지만 정작 피해자 가족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으로서 이 피해자 가족들을 모아서 같이 얘기를 듣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위로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용서와 화해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말씀 듣고 이거야말로 정말 어떤 종교적 실천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사형수를 돌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형수로부터 가족을 잃은 피해자족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마 굳이 설명을 덧붙여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고려와 타협 없이 오로지 이 생명조치를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의 생명 존중의 실천은 살인과 사형이라는 가장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의학적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치유의 과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이 생명, 또 살인, 그리고 사형을 놓고 보여준 실천이야말로 우리 발표문에 나왔던 이 사회적 치유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종교적 실천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가능하게 해준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마지막으로도 결국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여기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또 그 답변을 또 간접적으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바탕을 둔 사랑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홍성수 교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홍명진 교수님께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3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면서 홍 교수님 이렇게 토론 들으면서 좀 후회가 됐어요. 약간 한 20분만 했으면 홍 교수님 그때 시간을 더 배려했으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텐데 시간 조절 못하는 거는 이제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스스로 답을 다 하셔서 제가 두 번째로는 답하겠습니다. PTED와 PTSD의 차이를 어떻게 보냐는데 이게 사실은요 되게 간단해요. PTSD는 어떤 생명적인 위협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떤 그 해결이 안 되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사실 서비에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게 진단적인 정신과적인 거라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TSD 트라우마에 그 정도 노출됐다는 사람을 일반인으로 구해서 설계를 하기도 힘듭니다. 영국대상. PTSD는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억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모집단이 이제 좀 쉽게 나온다는 것, 서베이에서. 그래서 서베이에 더 잘 맞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거고요. 둘 간의 증상, 정신과적인 증상의 차이는 좀 확연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PTSD가 주로 이제 회피 행동, 그다음에 과도한 생각, 플래시백 이런 게 계속 오는 거죠. 악몽을 꾸는 상태가 되는 거는 또. 근데 이제 PTSD는 이제 원한이에요. 복수심, 분노. 원 교수님이 아마 책에서 이제 혐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혐오라는 것은 이제 분노가 좀 더 체계화되고 집단화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PTSD가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화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지 않고 이제 독일 학자가 심리학자가 발견할 때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한테 참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사회 통계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할까 싶습니다.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고 이거 잘라 붙여서 눈물 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사회적 치유에 대해서는 개념 저희가 제대로 안 했는데 뒷부분에 한 페이지 이상을 개념적인 해주셔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3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혹시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 가지 하나만 플로어 토론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나중에 저희 또 3세션에서 또 종합 토론할 때도 그때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선충 연구소에서 사진전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었는데 오늘 그 쉬는 시간에 수상작인 사진들 보실 수 있게 하고 또 쉬시면서 또 시상식도 간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시기 전에 단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